안녕하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를 받게 된 서혜지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탐색을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다녀왔는데 그때쯤에는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학업과 병행하면서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요. 호주는 한국보다 시급이 높고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니 주변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부럽기도 했고, 이제 앉아서 하는 학문적인 영어 공부보다는 말하기 위주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으면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두 가지 다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컬 잡 구하기였습니다. 흔히 한인잡과 오지잡이라고들 하시는데요. 한인잡은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고 한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오지잡은 대부분 호주 및 한국인이 아닌 자들이 운영하고 일하는 곳입니다. 저는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고 싶었기에 무조건적으로 오지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한인잡은 아예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오지잡을 구하는 것은 힘들었는데요. 호주 내에서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로컬 식당 및 카페에서 기회가 주어지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무모했기 때문에 이런 경력이 없었음에도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니다가 운이 좋게 구직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일하고 경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인잡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력서를 돌려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였는데요. 아무래도 타국이고 내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1년을 목표로 한 워킹홀리데이지만 이것도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게 지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습니다. 또한 호주는 한국과 달리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간략하게 만들어 본 저의 워킹홀리데이 타임라인인데요. 저는 우선 2018년 3월에 출국했으며 2월에 출국하기 전에는 비자 발급, 단기 체류 숙소 준비, 환전 등을 준비했어요. 단기 체류 숙소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넉넉하게 예약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출국해서 4, 5월간의 구직 활동을 했었고요. 참고로 제가 갔던 3월 말에 이스터데이라고 부활절인데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니까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5월 말 정도에는 케이크샵 구직에 성공합니다. 6월에는 잠깐 부모님과 호주 여행도 하고 7월까지 새로운 잡을 얻기 위해 구직 활동을 계속합니다. 8, 9월에는 이사도 했고 첫 잡이었던 케이크샵도 퇴사했고 이때부터는 바리스타로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에는 투잡을 하기 시작했고 12월부터는 저에게 안정기였으며 2월까지 일을 한 후에 3월에는 호주 타 도시 및 뉴질랜드 여행을 한 후 2019년 3월에 귀국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집을 구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는 미니멈 스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 주인마다 미니멈 스테이의 기간은 다른데요. 예를 들어 미니멈이 6개월이라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니멈 스테이 기간 이전에는 마음대로 이사를 할 수 없기에 이 조건을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집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 또 확인해야 합니다. 방이 총 몇 개이고 몇 개의 화장실이 있는지, 그래서 총 거주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야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학생들이거나 워홀러들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붐비게 되면 출근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이 어디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국인들과 사는 것이 편한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니 입주 전에 꼭 확인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벌레가 나오는지는 저에게 그 어떤 항목보다도 중요했던 것인데요. 저는 집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고, 에어비앤비 이후 일주일 정도 단기로 머물었던 쉐어하우스에서 실제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을 보고 현실이다 싶어서 가는 곳마다 솔직하게 대답해줘라.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정말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벌레가 나오는 곳은 벌레가 나온다는 솔직한 답변을 받았고요. 덕분에 호주에서 장기로 거주했던 두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처음에 일했던 케이크샵인데요. 제가 호주에서 처음 일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저 수십 가지의 케이크들의 이름과 가격을 외우면서도 영어로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은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맛 좋은 커피를 찾아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대부분의 현지 카페에서는 카페 경력과 라떼 아트를 요구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호주 카페 내에 경력도 없었고 한국에서도 카페 일은 해보지 않아서 커피 머신을 만지는 법도 몰랐기에 해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잡을 얻기 위해 몇 달간 이력서를 돌려보고 이마저도 어렵게 얻은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게 아직 너무 스스로가 미흡한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고자 하는 건 다 해보자. 경력은 없지만 실력이라도 키워보자 라고 생각했고 혼자 일할 때에는 틈틈이 라떼 아트를 연습했었습니다. 가게를 혼자 볼 때는 연습할 수 있었는데 사장님과 함께하는 날에는 우유를 함부로 쓸 수 없어서 몰래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또 처음부터 바리스타를 하겠다고 욕심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구직 사이트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시급을 받고 일할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괜히 오기가 들고 더더욱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처음에 연습했던 라떼 아트인데요.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신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조금씩 지나니까 이렇게 하트도 제법 모양을 갖추었고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트 속에 결도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 비하면 하트 모양이 많이 예뻐진 게 보이시나요? 맨날 이렇게 만들고 부랴부랴 찍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장 오른쪽 사진은 꽃 모양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건데 지금 보니 이게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겠고 난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이 케이크샵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이 샵에서 주말을 제외한 시간은 혼자 일을 했었는데요. 주문을 받는 정도는 혼자 해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 한정적인 영어만 쓰고 혼자 일하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더더욱 이직을 결심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커피 실력도 조금 늘었다고 생각해서 케이크샵이 아닌 커피 비중이 더 높은 카페로 가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케이크샵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만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커피 기계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단 30초도 쉴 수 없이 3, 4명의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하루 종일 그 카페 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난 후에 손입니다. 땀으로 손을 닦은 상태이고요. 여기는 처음에는 페이도 세고 나름 좋은 조건의 잡을 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일하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힘들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다짐했던 건강을 우선시하기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일을 해본 뒤 그만두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호주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손이 빠르면서도 퀄리티 높은 커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어느 정도 터득했으니 조금 더 좋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찾아보니 1대1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조금 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니 무조건 수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커피를 배우러 갔을 때 연습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커피가 많이 예뻐지지 않았나요? 제가 실력이 발전하는 모습을 시간 순으로 넣어봤습니다. 이곳은 저의 커피 실력도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됐던 곳인데요.
이력서를 넣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임금을 협상하게 된 곳입니다. 얼마 받고 일하고 싶냐는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시급 한번 높게 불러보세요. 이곳은 사실 그 쇼핑몰 내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는 다들 쇼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쇼핑몰에 사람이 정말 정말 붐볐습니다. 하루에 7, 800잔의 커피를 혼자 만들고서 마감 정리할 때는 오늘도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커피 실력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짧게 일한 날도 있었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던 날에는 하루 종일 동료들과 떠들면서 일을 했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호주, 아일랜드, 필리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일하면서 저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었고요. 저도 한국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끔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주방 친구들하고 재미로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제가 한국 음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일 마치고 한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이 친구들과 함께 갔던 야외 극장 사진인데요. 이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자막이 아예 없고 그래서 동영상만 보고 노래만 듣다 온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돌아오기 직전의 사진들인데요. 어떤가요? 제법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카페에 항상 줄이 길게 서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제 커피를 먹기 위해 왔다고 말해주는 손님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때는 메인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마감 정산하는 역할까지도 제가 했었는데요. 전쟁 같은 하루를 마감하고 사장님을 대신해 정산해서 연락을 해주고 나면 정말 호주 와서 경험도 없고 언어도 부족한 내가 어느새 호주에 적응해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제가 진정성 있게 임했던 태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커피에 관해서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저 스스로가 터득해서 증명해 보여야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습을 했고 스스로 동영상 촬영도 하며 피드백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전부 달성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솔직히 전부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보다 분명히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약간 후회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8, 9월 때부터 1,000만 원을 모아서 가겠다고 다짐했었어서 투잡을 하면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전부 저축했었는데요. 목표했던 금액은 모았지만 그때 더 여행을 많이 하고 경험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워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밑받침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추억은 당연히 쌓았고 가끔 그런 추억들이 종종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경험들은 알게 모르게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 워홀을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가장 와닿았던 조언 중에 하나가 너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야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보통은 실패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한번 도전해 보세요라는 말입니다. 타국이라서 당연히 두려움도 들고 처음이라 낯설기도 하겠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막상 가보면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워홀 다녀온 지 약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할애했던 1년이 정말 짧다고 느껴져요. 가기 전에는 1년이나 나가 있는 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 젊고 이 1년이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오늘 제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주 워홀 이야기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